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 조선족의 일본 내 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거주 조선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일본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중국의 180만이 됐건 170만이 됐건 중국의 조선족들이 지속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최근 20년간 인구 감소에 있어서 출생률 자체도 저하됐습니다마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에서의 일본 국적 취득 이런 것이 사실상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조선족,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이 인구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7, 8만이다. 아니다. 10만이 넘는다. 아니다. 5만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내에 있는 중국 조선족 전문가들조차도 다르죠. 그것은 제공되는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조선족을 별도로, 물론 출입국 관리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상으로는 중국 국적자로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또 일본 귀화자로서의 통계가 나올 뿐입니다. 이렇게 조선족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 중국 역시 일본에 거주하는 화교, 화인이라고 하는 중국 나름대로의 그러한 통계에 있어서도 그것을 민족별로 하고 있지 않죠. 중국에는 한족을 비롯해서 5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통계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있는 조선족 연구의 활동 그리고 보고를 통해서 추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일본 내의 중국 조선족 어떻게 머물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 역사가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한중 수교 자체가 1992년입니다만은 일본은 중국과 72년, 20년 더 빨리 국교를 정상화하고 78년부터는 우호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78년이 중국이 개혁 개방을 천명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국비 유학생들을 일본에 대거 파견하게 됩니다. 79년부터 국비 유학생들이 파견되고 연수생들이 파견되는데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파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 조선족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비학생으로 중국 조선족들이 여러 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더 빠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 국비학생으로 가는 거니까 일본어 시험을 요구했는데 중국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어를 하는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 일본어 시험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만주, 그곳은 만주국이 있었고 일본어가 통상 쓰였고 또 불행하게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한국어가 일본어랑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 시험에서 조선족들이 우수해서 많은 수가 일본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때 가신 분들이 일본에 잔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이런 곳에서
중국어 통역이 필요하겠죠. 일본어랑. 여기에 조선족들이 대거 가게 됩니다. 흑룡강에 개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지역이지만 여기에 단기 일본어반이 있는데 단기 일본어반을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 통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통역으로 가고 또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뭐 연수를 받든지 다양한 형태로 일본에 들어가게 됐고 또 일본에 머물게 됐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더 늘게 된 것은 1984년도에 일본의 이민 정책 중에 하나가 유학생을 10만 명 수용하자. 그래서 일본이 발전하는데 고급 인재를 유치하자. 여기 대표적으로 중국과 동남아가 포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어 시험 이런 것에 유리한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들이 들어오게 됐고, 물론 오게 될 경우에는 당시에는 일본이 보증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또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96년도에 보증인 제도가 철폐되면서 이 중국 유학생들, 당시 이제 많이 가난한 유학생들이니까 보증인 같은 것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중국 동포를 뽑아오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다면 일본에서는 유학 또는 기술, 지식, 인문,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내 중국 동포 사회, 조선족 사회가 한국 내 조선족 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들의 엘리트 그룹들을 꼭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유학시켜서 일본 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 노무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났든지 반성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투자 또는 머문 사람들이 경영, 회사를 만들게 되죠. 또는 유학 온 사람들이 연구를 하거나 교수로 되거나 하면서 일본 사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가령 연변의 연변대학이 일본의 대학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본에서의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본 사회에 영주하게 되고 또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한민족으로서 중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중국 국적이 됐다가 그랬다가 일본으로 와서 중국 재외국민으로 있다가 또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있어서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중국, 한국, 일본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들은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IT 기술 등 전문 인재가 중심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을 경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들은 월드 옥타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만든 상공업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조선족 기업가 협회 이런 데 속하면서 사실상 중국 사회에 있어서의 지도층, 그리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2019년에 이들은 전일본 중국 조선족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2개 단체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 한인무역협회, 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제 조선족들이 있는 거죠. 조선족 경영자협회, 조선족 여성회, 연변대학 일본학우회,
조선족 연구학회 이러한 단체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합회 행사에는 한국에서의 한국 상공회의소 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세계 한인무역협회 또는 중국에서 중국 대사관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 있어서의 조선족 사회는 한국에서 물론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독특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일본에서 태어난 또는 1.5세대로서 일본에서 자라는 차세대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 조선족과는 좀 다른 형태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정책, 동포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포사회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리강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말하자면 아주 초기 일본 이민자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신 분인데, 조선족 연합회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21년도에 조선족 발전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문화회관도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한 10만도 안 되고 이런 일본 내의 조선족들이 80만, 90만이 되는 한국 내 조선족들이 만들지도 못한 연합회 또는 기금회, 문화회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독립된 그룹으로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와서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도쿄, 서울, 뉴욕 조선족들이 가 있는 곳들과 함께 같이 네트워크화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하는 제안을 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니셔티브를 쥐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의 조선족 사회를 얘기하면서 일본의 조선족 사회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이출에 있어서도 다른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